펜싱 캐쳐 새롭고 놀라운 미술의 세계 김충원의 그림 교실. 김충원의 그림 교실. 재미있게 그려보자. 안녕하세요. 김충원입니다. 여러분들 중엔 말이에요. 어렸을 땐 그림을 잘 그렸었는데 지금 왜 이렇게 못 그릴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어느 날 갑자기 그림 그리는 재미를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어떤 친구들을 보면은 기나긴 요즘 유행하는 노래 가사들 있잖아요. 그걸 줄줄줄 그냥 외우더라고요. 그런 친구들은 재미가 있으니까 저절로 외워지는 거죠. 자, 이 시간에는요. 선생님과 함께 재미있게 동물 그리는 법을 함께 공부해 볼 텐데요. 원래 그림에 재미를 갖고 있는 친구들은 더욱더 재미를 갖게 될 거고, 재미를 잊어버린 친구들은 잃어버린 재미를 아마 되찾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그냥 멍하게 앉아서 그냥 쳐다보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선생님과 함께 종이와 연필을 준비하고 그대로 한번 따라 그려보세요. 자, 그리고 이 자리에는요. 선생님과 함께 그림을 그릴 두 어린이가 나와 있어요. 먼저 소경진 어린이. 안녕하세요. 그리고 김지훈 어린이. 안녕하세요. 자, 경진이는 동물 중에서 어떤 동물이 제일 좋아요? 저는 예쁜 다람쥐를 좋아하는데 어떻게 하면 잘 그릴 수 있는지 그게 알고 싶어요. 아, 다람쥐를 잘 그리고 싶다. 다람쥐를 잘 그리려면 거울을 보고 그리면 될 것 같은데 예쁘게. 다람쥐처럼 아주 귀여워요. 그리고 김지훈 어린이는 저는요 강아지를 좋아하는데요 다리 부분이 잘 안 그려지는 것 같아요. 아, 다리 부분을 잘 그리려면 그 동작을 연습하는 어떤 동물들을 보면은 어떤 일정한 그 룰 속에서 어떤 규칙이 있어요. 움직이는 규칙이. 그 조금 있으면 공부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럼 그림 그리기 전에 먼저 준비물을 먼저 알아볼게요. 준비물은 가장 중요한 게 뭐겠죠? 종이와 연필이죠. 종이는 여러분들이 쓰는 그런 보통 종이, 그런 거면 뭐든지 다 좋아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복수할 때 쓰는 복사용지가 좀 얇고 값도 비교적 저렴하고 스케치북에다가 많은 연습을 할 수 없잖아요. 스케치북은 비싸니까. 그리고 연필은 여러분들이 쓰는 보통 집에서 학교에서 쓰는 그런 연필이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펜이 필요해요. 펜은 이렇게 문방구에서 보통 파는 이렇게 싸게 파는 사인펜, 그리고 조금 크게 그릴 것 같으면 이런 마커 종류로 쓰면 되죠. 매직이라고도 하죠. 그런데 이 두 가지가 특성이 있어요. 그거는 물에 녹는 사인펜이고 이 마커는 기름에 녹는 거죠. 그러니까 물감으로 색칠할 때는 이런 사인펜으로 사용하면 안 되겠어요. 그 다음에 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색칠을 하고 싶을 때 그런 색칠할 도구들이 필요하겠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색연필이나 크레파스나 매직이나 혹은 사인펜이나 뭐든지 좋아요. 여러분들이 가장 손에 잘 익은 그런 재료를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준비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가장 그리기 쉬운 동물 그림부터 한번 그려보기 시작할게요. 자, 가장 먼저 도형으로 그려보는 동물 얼굴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 도형이라 그러면은 삼각형, 사각형 혹은 동그라미 그런 것들을 말하죠. 아주 쉽고 아주 간단하게 그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먼저 동그라미 얼굴부터 그려볼까요? 지금 여기에는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어요. 여기는 콤파스를 이용해서 이런 동그라미를 그렸죠. 이 동그라미에 이 수직선과 이 수평선을 연필로 이렇게 스케치를 했어요. 가장 먼저 곰 얼굴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 정중앙에다가 이만하게 큼직하게 이렇게 코의 위치를 잡고요. 그 다음에 양쪽에다가 둥글둥글하게 귀를 그렸어요. 그래서 두 개의 귀와 코를 그리고 이 위에다가 보조선을 이렇게 하나 그리면, 그리고 이 적당한 위치에 눈의 위치를 이렇게 정하게 돼요. 그리고 입은 이 수직선의 밑으로 코 아래쪽으로요 이렇게 그리게 되고, 코 옆으로 해서 또 하나의 작은 동그라미를 이렇게 그렸어요. 자, 이렇게 하면 스케치가 다 끝난 거죠.
이제 펜으로 한번 이 위에다 그림을 그려볼게요. 먼저 귀, 이렇게 동그랗게 귀를 그리고요. 자, 그다음에 눈 까맣게 이렇게 칠해버리면 되죠. 다음에 코. 자, 코는 이렇게 살짝 빛나게 이렇게 남겨주시고 나머지 부분을 이렇게 까맣게 칠하세요. 자, 이런 식으로요. 다음에 코 주위에 동그란 원을 이렇게 스케치했던 그 선을 따라서 이렇게 그리세요. 그 다음에 입을 살짝 웃는 입으로 그리면 아주 귀여운 곰이 됐죠. 그 다음에 고양이 얼굴을 한번 그려볼까요? 고양이 얼굴을 똑같은 요령으로 수직선과 수평선을 이런 식으로 그리고요. 그 다음에 그 중간에 곰의 코보다는 조금 작게 고양이 코를 동그라미로 이렇게 그리고요. 그 다음에 눈의 위치를 이렇게 정했죠. 그 다음에 고양이 귀는 좀 뾰족하고 크니까 자, 이런 식으로요. 스케치를 이렇게 하고요. 너무 크게 그리면은 토끼 귀처럼 보이니까 적당한 크기로 이렇게 그리고요. 그 다음에 입은 네,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고양이는 수염이 있으니까 고양이 수염을 딱 두 가닥씩만 이렇게 그리세요. 자, 스케치한 이후에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준비한 사인펜이나 이런 매직 그런 칼라펜 그런 걸로요. 예, 선생님과 똑같이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자, 이런 식으로 귀부터 그리고요. 눈을 이런 식으로 점을 찍어서 눈을 그리고요. 아주 쉽죠? 눈을 다르게 그리고 싶으면 여러분 다르게 그려도 돼요. 그 다음에 코를 이렇게 그리고요. 조금 남겨놓는 거 항상 잊어버리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입 그리고 수염을 양쪽으로 이렇게 찍찍 이렇게 그리면 되죠. 어때요? 아주 고양이가 됐죠? 자, 여기서 이제 필요 없는 연필선은 깨끗하게 지워버리세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다 색칠을 하고 싶으면은 이 안에다 고양이 색깔에 어울리는 색을 골라서 색을 칠해주면 되죠. 자, 그 다음은 돼지 얼굴 한번 그려볼까요? 돼지의 특징은 역시 코죠. 수직선과 수평선을 그리고요. 가운데 큼직하게 이 코의 위치를 이렇게 정해요. 그리고 구멍을 두 개 뻥뻥 뚫린 걸 돼지코를 그리고요. 그 다음에 위에 눈을 양쪽에다가 이렇게 위치를 잡고 그 다음에 입을 이렇게 그리고요. 돼지 귀 어떻게 생겼을까 여러분 아세요? 돼지 귀는 약간 이렇게 밑으로 쳐져 있죠? 네, 이런 식으로요. 너무 크지 않게 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하면 돼지가 스케치가 다 끝났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펜으로 이제 윤곽선을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귀를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눈을 그리고요. 돼지의 가장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돼지 코를 큼직하게 그리고 양쪽에 콧구멍 그 다음에 입을 귀엽게 그리세요. 볼이 이렇게 뽕뚱뚱하니까 이런 폭포한 느낌이 나게요. 자, 다음은 강아지를 한번 그려볼까요? 자, 마찬가지로요. 수직선과 수평선을 그리고 거의 공통점이 있죠. 이 코와 귀의 그 다른 점으로 이 동물의 특성을 이렇게 다 표현하게 돼요. 귀를 이렇게 큼직하게 강아지마다 물론 조금씩 다르죠. 강아지 종류가 여러 가지니까. 다음에는 이제 코를 이제 큼직하게 그려주고 다음에 눈이죠. 눈 마찬가지로 눈의 모양도 이런 식으로 그리고요. 그다음에 주위에 이렇게 작은 동그라미를 하나 그리고 그다음에 입을 그렸어요. 자, 정리해 볼게요. 큼직한 귀. 자, 이런 식으로요. 눈은 이런 식으로 그리고요. 그 다음에 코는 아주 반짝거리는
까만 코로 그리고요. 그 강아지 코는 이렇게 항상 반짝반짝 빛나게 이렇게 그려야 돼요. 그 다음에 입 귀엽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입 가장자리로 작은 동그라미를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죠. 자, 다음은 다람쥐를 한번 그려볼게요. 다람쥐. 먼저 수직선과 수평선을 이런 식으로 그렸어요. 그런데 아기 다람쥐가 되든 어떤 동물이 되든 이 아기가 되면은 어려질수록 이 눈의 위치가 중심선에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중심선보다 약간 아래쪽에 눈의 위치를 이 정도 잡아주세요. 이 가운데다가 이제 작고 귀여운 코를 그리고요. 그다음에 동그라미를 하나 그리고 입을 이렇게 스케치를 했어요. 다음에 이 다람쥐 귀를 너무 크지도 혹은 너무 작지도 않게 이 정도로 동글동글하게 그렸어요. 자, 다람쥐는 이제 무늬가 있죠. 그러니까 그 이마 위쪽으로 해서 이렇게 한 개, 두 개 이런 모양으로 이제 무늬를 그려주세요. 귀를 그리고요. 귀도 약간 무늬가 있죠. 한번 칠해볼까요? 귀를 먼저 이렇게 그리고요. 네, 양쪽 귀를 이렇게 그리고요. 그 다음에 귀에 있는 무늬 이렇게 줄을 쳐서 무늬를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마에 있는 줄무늬가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순서를 어디서부터 그리느냐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뭐 코부터 그려도 상관이 없어요. 눈은 작게 이렇게 그렸고요. 그다음에 코도 이렇게 너무 크지 않게 이렇게 그리고 입, 그다음에 입 가장자리에 이런 그 동그라미, 수염을 아주 조그맣게, 수염이 너무 크면은 또 고양이 같이 보이니까 그 다음에는 이렇게 까만색으로 이렇게 메꿔주세요. 예, 나중에 색깔을 칠할 때는 아마 다르게 이제 고동색 같은 걸로 이렇게 칠해야 되겠죠. 예, 그래야 더 다람쥐처럼 보일 거예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고동색으로 혹은 까만색으로 이렇게 칠하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여기 색칠을 할 때는 이 가운데 입 주위는 하얀색이나 혹은 노란색으로 하고 그 나머지는 황토색이나 그런 밤색으로 칠해주면 되겠죠. 다람쥐니까. 자, 다음은 뭘 그려볼까요? 표범의 얼굴 한번 그려볼게요. 네, 아주 산하게 생긴 표범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마찬가지로 수직선과 수평선을 긋고요. 표범을 그릴 때는 눈을 위쪽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 조금 더 큰 어른 표범처럼 보이겠죠? 이 삼각형을 이렇게 그렸어요. 네, 가운데다가 그 삼각형을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이런 식으로 네, 입가를 이제 그리고 그다음에 입 모양을 네, 조금 이렇게 화가 난 것 같은 입으로 그렸죠. 눈썹도 마찬가지로 약간 사나운 표범 얼굴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자, 귀 모양도 이런 식으로 그리고요. 자, 먼저 귀를 먼저 그리고요. 이렇게 그리고 자, 사나운 눈썹을 그리고요. 자, 아까 그렸던 삼각형을 이렇게 그리고요. 네. 코의 모양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색칠을 해주고요. 아주 쉽죠? 그 다음에 코 끝에서부터 갈라진 선을 그리고요. 이렇게 찡그리고 있는 입이죠? 그리고 수염은 조금 더 길게 이 정도 되게요. 그냥 이렇게 그리면 하나도 이 표범 같지가 않죠? 표범은 점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점을 찍어 넣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봐서 이렇게 이 눈과 이렇게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눈에서는 조금 떨어진 쪽으로 해서 이렇게 점을 찍으세요. 이렇게 하면 표범 얼굴이 되죠. 어때요, 여러분? 아주 쉽죠?
누구든지 이 정도는 따라 그릴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지금부터는요. 컴파스를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동그라미를 그리면서 직접 그림을 그려볼 텐데요. 연필로 스케치를 하지 않고 컴파스를 사용하지 않고요. 스케치를 하고 거기에다가 얼굴을 그리는 그런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동그라미 먼저 그려보겠습니다. 동그라미를 연필로 이런 식으로 그려주세요. 동그랗게 이게 너무 아주 동그랗게 그려지지 않더라도 손으로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려보세요. 그리고 이것도 수직선과 수평선을 이렇게 나누게 되겠죠. 먼저 이 원으로 코알라의 얼굴을 한번 그려볼게요. 가운데에 큼직한 까만 코가 있죠. 네, 큼직하게 코를 그리고요. 그 다음에 양쪽으로 눈을 이 정도 크기로요. 눈을 그리고 입이 아주 작아요. 코알라를 직접 본 사람은 없겠지만 코알라 입은 아주 작아요. 그 다음에 코알라의 귀는 아주 크죠. 무슨 날개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이만하게 큼직하게 스케치를 하세요. 귀 끝은 이런 식으로요. 자, 한번 그려볼까요? 가장 먼저 동그라미를 그리고요. 동그랗게 좀 이렇게 삐뚤삐뚤해도 상관없어요. 자, 동그라미를 다 그렸으면은요. 그 다음에 귀를 이런 식으로요. 선을 따라서 귀를 그려주세요. 이쪽 귀는 마찬가지고요. 새 날개처럼 이렇게 그리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있던 코를 아주 큼직하게 코를 그리고요. 그 다음에 까맣게 색칠하세요. 자, 됐죠? 다음에 양쪽으로 눈을 그리고요. 그 다음에 입을 그리고요. 자, 코알라가 그려졌죠? 아주 쉽죠? 다음은 원숭이 얼굴 한번 그려볼게요. 동그라미를 이런 식으로 그리고요. 네, 동그라미를 이런 식으로 대충 그린 다음에 수직선과 수평선을 이렇게 마찬가지 요령으로 이렇게 하세요. 자, 그 다음에 다음에 눈의 위치를 잡아야죠. 눈의 위치. 그 다음에 코를 이 정도 위치에 이렇게 그렸어요. 입은 한 이 정도. 사람 얼굴하고 같죠? 네, 뭐 귀 모양도 뭐 그렇고요. 원숭이니까 원숭이는 원래 얼굴이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요. 그다음에 원숭이하고 사람의 가장 차이점이 바로 옆머리가 이렇게 나 있는 거죠. 그다음에 귀엽게 머리카락을 2개 정도 이렇게 그리고요. 자, 먼저 얼굴의 윤곽선, 즉 동그라미를 먼저 이렇게 그리고요. 동그랗게. 뭐 약간 비틀비틀해져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얼굴과 그 다음에 머리카락 부분 구분을 이렇게 해줘야죠. 그 다음에 털이 나 있는 부분은 까만색으로 이렇게 칠해버리세요. 원숭이를 잘 그리는 사람은 뭐 사람도 잘 그리겠죠. 당연히. 원숭이도 그림을 그릴 수 있다고 그러죠. 어떤 그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 눈과 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입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머리카락 2개. 자, 원숭이가 됐죠? 자, 다음은 뭘 그려볼까? 자, 다음에는요. 네, 토끼 얼굴 한번 그려볼게요. 토끼는 귀가 크죠? 귀가 큰 토끼 얼굴 한번 그려볼게요. 먼저 동그라미를 스케치해요. 그 다음에 수평선과 수직선으로 나누었죠? 네, 모든 그런 그 눈의 위치를 이 정도의 높이에다가 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코를 그리고 입을 그리고 다 거의 다 비슷비슷하죠, 아주. 그 다음에 이제 귀를 아주 큼직하게 이렇게 귀를 그리고요.
이쪽도 이렇게 크게.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 정도 됐죠?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얼굴이 약간 비틀어졌네요. 자, 그 다음에 눈을 그리고요. 그 다음에 코, 입을 그리고요. 그 다음에 수염은 아주 작게. 네. 아주 리본을 만약에 달아주면 거기에 귀여운 여자 토끼가 되겠죠. 자, 이번에는 코끼리 얼굴 한번 그려볼게요. 자, 먼저 동그라미를 그려보죠. 동그라미를 먼저 그려보세요. 동그랗게 동그라미를 그렸죠. 그리고 양쪽으로 리본 같은 아주 큰 기. 네. 대충 먼저 그 형태를 스케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수직선과 수평선을 마찬가지로 긋고요. 그 다음에 눈의 위치를 이렇게 정하고요. 그 다음에 코끼리 코를 이렇게 그렸어요. 코끼리는 코가 손이라고 그러죠.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안쪽으로 이렇게 코끼리의 상아를 그리면 코끼리 얼굴이 완성이 됐어요. 자, 볼까요? 먼저 동그라미를 여기까지만 이렇게 그렸고요. 다음에 코를 길게 끝은 이렇게 양쪽으로 갈라지게요. 코끼리 코의 끝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상아는 아주 작고 귀엽게 이렇게 그리고요. 눈도 아주 작게 이렇게 그리고요. 그 다음에 귀를 이렇게 큼직하게요. 이런 식으로 넓적하게 그리세요. 아주 간단하게 코끼리가 그려졌죠? 이번에는 네모와 세모로 동물의 얼굴을 그려볼게요. 먼저 네모로 소의 얼굴을 그려보겠어요. 네모를 먼저 그려주세요. 자, 네모를 그렸죠? 약간 옆으로 이렇게 긴 그런 직사각형이 됐어요. 여기에 아래쪽에 이렇게 연결시켜서 이렇게 반원을 그려주세요. 그리고 양쪽으로 귀 모양을 이런 식으로 귀가 됐죠? 그리고 뿔은 그 위쪽으로 이런 식으로요. 네. 눈의 위치를 이런 식으로 잡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콧구멍을 좀 큼직하게. 자, 이렇게 하면 소의 얼굴이 완성이 됐어요. 자, 그려 볼게요. 자, 귀 먼저 그리고요. 얼굴의 형태를 아래쪽으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주둥이 부분과 이렇게 나눠주고요. 그 다음에 뿔은 이렇게 뾰족하게. 콧구멍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눈. 자, 소 얼굴이 됐어요. 만약에 이것을 조금 더 뾰족하게 그리면 염소 얼굴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삼각형으로 쥐의 얼굴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삼각형. 자, 삼각형이 됐죠. 이 역삼각형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양쪽에다가 이렇게 귀를 이렇게 그려주고요. 귀가 됐죠. 다음에 아래쪽에 저 삼각형 그 꼭지점에다가 이렇게 코의 모습을 그리고, 그다음에 눈과 그다음에 수염을 그리면, 자, 간단하게 쥐의 그 얼굴이 됐죠. 자, 그럼 그려볼까요? 자, 먼저 귀를 큼직하게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시켜서 그 머리통 형태를 그리고, 코를 까맣게 칠하고요. 그 다음에 눈을 그리고 수염을 이렇게 그리면 어때요? 아주 간단하게 쥐 얼굴이 됐죠? 자, 다음은 타원형을 그려서 타원형을 이용해서 얼굴을 한번 그려볼게요. 길다란 타원형을 이용해서 말 얼굴을 한번 그려볼까요? 위아래가 이렇게 긴 그런 타원형이에요. 자, 타원형을 이런 식으로 그리고
가운데 이제 수직선 그리고요. 그다음에 이 주둥이와 이제 머리통의 그런 경계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걸 그리고요. 그다음에 귀를 이런 식으로 그리고요. 말하고 비슷하게 생긴 나귀는 귀가 밑으로 많이 이렇게 쳐졌다고 그러죠. 그리고 말은 이렇게 약간 위로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말을 보면은 머리카락이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눈의 위치, 콧구멍을 이런 식으로 그리고요. 자, 말이 그려졌어요. 한번 그려볼까요? 길다랗게. 그리고 머리카락이 이런 식으로 있고요. 귀를 이런 식으로 그리고 눈 됐죠? 그렇게 이런 식으로 그려서 주둥이 부분과 그 아래쪽에 소그림과 비슷하죠? 자, 이번에는 옆으로 이렇게 긴 타원형을 이용해서 고양이 얼굴 한번 그려볼게요. 고양이. 자, 먼저 타원을 이렇게 그렸어요. 옆으로 좀 긴 타원이죠? 그리고 수직선과 수평선으로 이제 나누는 거예요. 다음에 눈의 위치를 이런 식으로 정하고요. 약간 웃는 눈으로 만들어 볼까요? 그다음에 코의 위치. 다음에 수염이 있고요. 고양이 귀. 약간 뾰족하고 큰 고양이 귀. 자, 얼굴까지 그리기는 이제 심심하니까 이번에는 고양이 몸통까지 한번 그려볼게요. 자, 아래쪽으로 타원을 하나 연결시켜서 그리세요.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이렇게 아래선에 맞춰서 양쪽으로 타원 하나 더 그려주세요. 자, 뒷다리도 이런 식으로 그리고요. 자, 그리고 꼬리도 있겠죠? 자, 꼬리와 이렇게 몸통에 연결시켜서 길다랗게 이렇게 그려주고. 자, 스케치가 끝났으니까 자, 펜으로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귀부터요. 자, 귀를 다 그렸으면 약간 타원형의 얼굴을 이런 식으로요. 타원형으로 되게 그리면은 동물의 얼굴이 참 귀여운 모습이 돼요. 다음에 눈이 있고요. 코가 있고 입이 있고요. 수염도 이렇게 조심해서 너무 굵은 선이 되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가장 가는 선으로 그려야 돼요. 그렇죠? 몸통을 이런 식으로요. 타원으로 그리고요. 네, 말의 얼굴을 그렸던 타원과 비슷한 타원이죠. 그 다음에 앞다리 간단하게요. 그 다음에 역시 간단하게 뒷다리를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되겠어요. 자, 쭈그리고 앉아있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마지막으로 꼬리의 모양을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어요. 자, 고양이 얼굴이 됐어요. 자, 이런 식으로 도형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다 보면은 아주 그림 그리기가 쉽다는 것을 알게 돼요. 꼬불꼬불한 선도 아니고 아주 단순하고 아주 간단한 선만으로도 그 동물의 특징을 잘 표현해 가지고 그림을 그릴 수가 있죠. 그럼 지금부터 아주 다양한 동물들의 다양한 모습을 혼자서 연습을 해보세요.
자, 동물 그리기는 정말 재미있죠? 사람 얼굴이 전부 다르게 생긴 것처럼 동물들도 전부 다 다르게 생겼어요. 바로 그 다른 점을 개성이라고 그러죠. 그 예를 들면 돼지 같으면은 돼지과의 뚱뚱한 몸과 꼬리, 바로 그런 점들이 바로 돼지의 개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개성을 잘 표현하는 사람이 바로 동물을 잘 그리는 사람이죠. 자, 계속해서 열심히 연습해 보세요. 금방 여러분은 멋진 동물 그림을 그릴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번에는요, 동물들을 지금까지는 껍데기를 중심으로 그렸지만 이번에는 동물 뼈대를 중심으로 한번 동물을 그려볼게요. 여기 보면은 이 코끼리의 뼈대 그림이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가운데 뼈가 이렇게 있고 뼈를 중심으로 해서 살이 이렇게 붙어 있고 그 살 위에 거죽이 붙어 있죠. 이 코끼리의 상아는 상아는 바로 이 위턱에 붙어 있는 뿔이 아니라 이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앞다리는 어깨뼈와 연결이 돼 있고 뒷다리는 엉덩이뼈와 연결이 돼 있죠.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포유동물들은 다 마찬가지예요. 어깨뼈에 팔이 붙어 있고 엉덩이 뼈에 다리가 붙어 있어요. 바로 그런 점을 잘 이용해 가지고 그림을 그리면은 그 동물의 구조적인 모습을 출발을 해서 아주 탄탄한 그런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또 이 척추동물은 대개가 이렇게 그릴 수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지렁이 같은 무척구 동물은 늘어났다 줄었다 하고 형태가 자꾸 변하지만 그 어떤 이런 이 척추동물들은 항상 일정한 어떤 그 형태의 변화를 보인다는 거죠. 바로 그 점에서 이 뼈대로 그리기 연습을 열심히 해본다면 아주 그림을 잘 그릴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암사자의 모습을 뼈대 그리기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 그림을 그릴 때 먼저 뭘 결정해야 되냐면은 이 머리통의 크기를 결정해야 돼요. 자, 머리통의 크기를 이 정도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요. 다음에 목이 이 정도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등뼈가 이쯤 될 것이다. 그리고 다리를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그렸어요. 자, 그리고 꼬리 모양을 이렇게 해요. 자,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뼈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목뼈에서부터 이 등뼈로 해서 이렇게 꼬리로 이어지는 것은 직선으로 되어 있지 않죠? 이게 보면은 이렇게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등뼈와 다리뼈가 만나는 지점에 어깨뼈가 있죠. 그 어깨뼈의 모습을 우리는 이런 네모의 모습으로 간단하게 이렇게 표시를 해 볼게요. 그 다음에는 다리뼈와 엉덩이뼈가 이렇게 만나죠. 그거는 어깨뼈는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누워 있지만은 엉덩이뼈는 이렇게 앞쪽으로 이렇게 누워 있어요. 그리고 이 등뼈 쪽에 갈비뼈가 있겠죠. 그래서 갈비뼈의 모습을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이 뼈 위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살을 붙인다면은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고요. 위에서 또 이렇게 되고요. 꼬리가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될 거예요. 또 다리는 이렇게 쭉 뻗어 있으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관절이 이렇게 꺾어지는 그런 모습.
예, 사람도 마찬가지로 관절이 이렇게 꺾어져 있는 모습을 예, 잘 이렇게 연구해서 그릴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꺾어져 있죠. 뒷다리도요. 자, 다리 한쪽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 뼈대 위에다가 이제 살을 붙이는 거예요. 네, 지금까지 우리가 도형으로 연습해왔던 그런 것들을 잘 살려가지고요. 자, 귀의 위치, 그 다음에 목의 두께, 이 정도로요. 자, 가슴뼈가 이렇게 약간 나오고 허리가 약간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앞다리, 이런 식으로 뼈대 위에 이렇게 살을 붙이는 듯한 그런 기분으로 두툼하게 이렇게 그리는 거죠. 그 다음에 뒷다리도 마찬가지고요. 네, 뒤쪽에 있는 뒷다리, 네,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약간 두툼하게 꼬리를 이렇게 그리고 꼬리 끝이 이렇게 갈기 같은 게 나 있죠. 만약에 숫사자의 경우에는 이 암사자의 몸과 똑같이 그렸지만 그 위에 갈기가 이렇게 나 있죠. 그래서 그 갈기를 그려주면 되겠어요. 자, 갈기를 아주 멋지게 이런 식으로요. 갈기털을 그리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펜으로 마무리를 해볼게요. 자, 코부터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턱 끝이 약간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듯한 느낌이죠. 그 다음에 눈이 있고, 그 다음에 귀를 그리고요. 갈기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 있어요. 자, 그리고 등이 이렇게 따라서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자, 뒷다리가 이렇게 길쭉하게, 그다음에 이제 뒤쪽에 보이는 오른쪽 뒷다리가 되겠죠. 그다음에 갈비뼈를 따라서 약간 이렇게 홀쭉하게 들어간 듯한 느낌이 나게요. 그다음에 앞다리는 이렇게 스케치한 대로 약간 이렇게 들고 있는 모습으로요. 자, 그다음에 오른쪽 앞다리, 이렇게 뒤에 보이는 앞다리가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꼬리는 두툼하게 그려서, 자, 네, 사자의 모습이 그려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리기에 아마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동물도감이나 그다음에 TV에서 동물의 세계라든가 그런 프로그램을 잘 보게 되면은 바로 동물이 움직일 때 그 뼈가 어떻게 움직이면서 그 동물이 움직임이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잘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도 이런 그림을 그릴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계속해서 열심히 연습해 보세요.
이번에는요 아주 살아서 움직이는 그런 동물의 모습을 한번 그려볼게요. 여태까지는 거의 평면적인 그런 그 동물을 그렸지만 이것이 평면적인 것에서 입체적인 것으로 바뀌어지면은요 동물이 훨씬 행동감 있게 느껴지죠. 물론 그리기도 그만큼 어렵지만은요. 자, 그렇지만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연습만 조금 해보면 여러분도 금방 그 요령을 아마 깨우칠 수가 있을 거예요. 먼저 그 곰의 얼굴을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입체감 있게 표현되어지는지 그것을 한번 그려볼게요. 여태까지 여러분이 연습해왔던 그런 동그라미 얼굴에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이런 동그라미 얼굴 있죠? 자, 여태까지 여러분은 수직선과 수평선을 이런 식으로 나눴지만 이것이 공의 모양이 되려면 약간 옆에서 쳐다보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이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좌측 혹은 우측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움직이는 모습을 잘 표현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약간 위에서 쳐다본다면요. 그러니까 내려다본다면 이 수평선도 아래쪽으로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눈의 위치도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곰의 주둥이가 이렇게 둥글둥글하지 않고 앞으로 약간 튀어나와 있으니까 곰의 주둥이를 여기에 이렇게 붙여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은 이 수직선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다시 붙은 이 선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곰은 이런 모습을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곰의 코가 있죠. 그 다음에 양쪽으로 눈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귀가 하나는 이쪽에 하나는 이쪽에 이렇게 붙어지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입이 아래쪽에 잘 보이지 않겠지만 이런 식으로요.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먼저 이제 머리통 위쪽부터 이렇게 그려주고요. 뒤로 보이는 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왼쪽 귀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주둥이 부분을 이렇게 그리고요. 자, 이렇게 머리통의 전체 모습이 연결이 되죠. 자, 이렇게 처음에 그렸던 이 연결 부분, 그 다음에 코를 이렇게 그리고요. 그 다음에 눈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주고 이렇게 그리면 어때요? 훨씬 더 평면적이라기보다는 입체적인 그런 곰의 얼굴이 되는 거죠. 약간 위에서 내려보고 약간 오른쪽으로 고개를 기울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여기다가 이제부터 몸통을 한번 그려볼 텐데요. 이 몸통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깡통의 구조와 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깡통. 자, 이런 깡통 아시죠? 이런 식으로 생겼죠? 깡통이. 자, 이 깡통을 이쪽에서 쳐다보면 어때요? 여기가 앞쪽이면은 이렇게 원근법으로 약간 뒤쪽으로 여기가 약간 작고 이 뒤쪽이 약간 작게 보이겠죠? 자, 그 다음에 이 깡통에 4개의 긴 이 깡통이 이렇게 붙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쪽도 붙어 있고요. 2개의 앞다리, 그 다음에 2개의 뒷다리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뒤쪽에 조그만 꼬리, 그냥 이렇게 재미가 없죠. 그냥 이렇게 그려놓으면은 이 깡통을 부드럽게 연결을 시켜야 되겠어요. 자, 약간만 둥그스름하게요. 자, 다리도 마찬가지고요. 네. 조금만 변화를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몸통이 이렇게 완성되게 되는 거죠. 자, 한번 그려볼까요? 자, 앞다리가 이렇게 그려지고요. 배가 약간 볼록하게, 그다음에 뒷다리가 이렇게 생기겠죠. 자, 가려진 뒷다리도요. 그리고 아주 간단하게 발톱을 그려주세요. 그리고 목과 연결시키고 이것이 둥글둥글하게 전체적인 몸통을 그리게 되는 거죠. 자, 꼬리가 있고요. 간단하죠? 자, 이런 식으로
아주 쉽고 간단하게 동물 입체감의 형태를 그려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다른 여러 가지 동물들이 어떻게 그려지는지 한번 보기로 해요. 자, 많은 어린이들이 동물을 그릴 때 가장 어려운 게 그 동물의 발을 그리는 거라고 해요. 다리의 그런 움직임이 어떻게 표현되어지는지 그 점에 대해 굉장히 궁금해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차트를 준비했어요. 자, 여기 보면은 사람의 발과 동물의 발이 서로 어떻게 다른지 잘 나타내주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대체로 이 발바닥 전체로 땅을 지탱하죠. 그렇지만 많은 동물들은 발가락의 앞쪽으로만 땅을 지탱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여기가 발 뒤꿈치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 표시한 부분이 발 뒤꿈치예요. 이건 원숭이인데요. 이 원숭이의 발은 사람 발과 거의 흡사해요. 근데 발가락이 좀 길죠. 그래서 원숭이는 발로도 나무를 이렇게 붙잡고 그렇죠. 그리고 이 뒤에 있는 것은 바로 곰인데요. 곰 발바닥인데 여기 이 발가락으로만 지탱을 하고 이 발 뒤꿈치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들려 있다고 보면 되죠. 그리고 이것은 사자의 발인데요. 사자도 마찬가지로 발 뒤꿈치가 이쪽이에요. 그래서 발 앞꿈치만 땅에 이렇게 닿아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말의 발굽이에요. 이 말의 발굽은 이런 동물들과는 다르죠. 딱딱한 발굽이 있어요. 마치 이 발톱처럼 단단하게 전체가 땅을 지탱하고 있게 되는 거죠. 예. 원래 아주 옛날에는 말이 이 5개의 발가락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꾸 진화하면서 지금은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그리고 이 소라든가 돼지, 사슴 같은 그런 동물들은 이 두 개가 나와 있죠. 네, 그 뒤쪽에 이렇게 발가락이 또 이렇게 숨어 있고요.
가장 중요한 발급은 이렇게 두 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것은 낙타의 발인데요. 낙타의 발은 이 사막, 이 모래에 빠지지 않게 발목은 가늘지만 발바닥은 아주 넓적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아주 넓적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코끼리는 기린처럼 생겼죠. 그리고 아래쪽이 약간 도톰해가지고 자신의 육중한 무게를 견딜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모두 저마다 그 생활에 적응해가지고 진화를 해온 발의 모습이죠. 여러분들, 저는 저런 동물 그림을 잘 그리기 위해서 옛날에는 이 서울대공원에 스케치북을 가지고 가가지고 동물의 모습을 스케치하고 그랬어요. 이 그림을 잘 그리려면 그 정도의 아주 그 성의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도 남는 시간 동안 열심히 그림을 그려보세요. 자, 이제부터는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연습해 왔던 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여러분 나름대로 재미있게 다양한 동물들 한번 그려보세요. 자, 동물들은 우리 사람과 같은 그런 표정을 갖고 있지 않죠? 그렇지만 그림으로서는 얼마든지 그것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것을 아주 재미있게 혹은 아주 쉽게 그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 지금 고양이 얼굴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고양이의 다양한 표정을 한번 넣어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자, 처음에 것은 아주 깜짝 놀란 표정이죠. 다음에 아주 좋아하는, 아주 즐거워하는 고양이 얼굴, 이 사람이 웃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네, 아주 재미있는 그런 표정이죠. 자, 다음은 눈을 이런 식으로요. 아주 재밌죠. 마치 만화 같은 그런 느낌이죠. 자,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대로 표정을 한번 그려보세요. 자, 또 이렇게도 해볼 수 있겠죠? 자, 내가 눈을 아주 크게 그리고 깜짝 놀란 것 같은 그런 표정이죠? 자, 수염도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아주 재미있게 그려보세요. 자, 이번에는 아주 슬픈 고양이 얼굴 한번 그려볼까요? 재미있게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자, 그리고 자, 뭘 훔치려다가 들킨 그런 표정을 한번 그려볼까요? 코를 이렇게 그리고요. 자, 혀를 이런 식으로 살짝. 자, 재밌죠? 자, 계속해서 이 화면을 보면서 여러 가지 재밌는 동물들이 어떻게 그려지는지 한번 지켜봐 주세요.
자, 어땠어요, 여러분? 재밌으셨어요? 우리 경진이는 어땠어요? 저는 쉽고 재미있게 그렸던 것이 참 재밌었어요. 아, 쉽고 재밌게 그렸던 것이 재밌었어요. 네. 지은이는 저는요, 사자 그리기가 제일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색칠하고 그러는 거. 네. 자, 끝으로 여러분에게 한마디 꼭 해주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기억하지 못한 내용을 기억하지 못한 어떤 대상은 절대로 그릴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잠자리를 그리고 싶은데 잠자리 눈이 어떻게 생겼는지, 잠자리 날개가 몇 개인지 그것을 만약에 기억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림을 그리겠어요, 그렇죠? 이 말은 우리의 그림 그리는 거하고 우리의 그 관찰력하고는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소에 관찰력을 잘 기르는 그런 훈련을 해두면 여러분 그림 실력도 덩달아서 늘어날 거예요. 자, 이것으로 김치원의 그림 교실 재미있게 그려보자. 이 동물 그리기는 이것으로 마칠게요. 자, 그럼 여러분 안녕.